이번 시간은 그 명파 비기 중에 하나인 그 자식 수, 그니? 본인 사주를 놓고서, 어느 글자가 남자아인지, 어느 글자가 딸아인지, 그거 잡아내는 방법. 그냥 이거는 비법 중에 비법입니다. 이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또 막 다 이게 소개를 못하고 일부만 아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그런 사례들은 이제 직접 이제 이런 이제 종로나 이제 신설동으로 아마 여러분들 강의 들어오시면은 또 많은 또 사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녀를 찾는 법, 이거, 자, 굉장히 높은 소정이죠. 본인 사주에서 그 자식을 어떻게 찾을까라고 그렇게 했을 때, 원리는 일단 남자 사주에서,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남명일 때, 남자 사주일 때, 여기 이제 자식을 볼 때, 기본적으로 이 관사를, 정관과 편관을 기본적으로 이게 자식으로 보죠. 여기 남녀 구별하면 정관은 여자, 편관은 남자아이가 이렇게. 또 만약에 관살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재성도 여자로 보죠. 재성도 자식으로 보죠. 재성 이게 정제일 수가 있고 편제일 수가 있잖아요. 편제일 수가. 정제를 여자, 편제를 남자아이로 이렇게 보기도 하죠. 이런 것도 굉장히 때로는 관살과 이게 재성이 동시에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관살을 통으로 남자로 보고 이 재성을 또 이렇게 여자로 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용활하게 이제 원국을 놓고서 판단해야 돼요. 자, 남명일 때 관살도 자식으로 보고 정제, 편제도 자식으로 본다는 거고. 그럼 여명일 때는 자식을 어떻게 볼까요? 처음에 기본적으로 식상을 자식으로 보죠. 식신과 상관이 있잖아요. 요것도 자식이다. 이 자체에서 구별하면 식신은 여자아이가 되고 상은 남자아이가 되겠죠. 아마 요 정도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식신 상관이 없을 경우에 두 번째로 보는 게 마찬가지로 정제와 편제, 이 재성의 동태를 봅니다. 재성의 동태를. 정제일 때는 기본 여자아이, 편제일 때는 남자아이가 되죠. 자, 여명도 마찬가지로 원국을 놓고서 때로는 식상 자체를 남자로 보고 때로는 정제, 편제를 여자아이로 볼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영원하게 원국을 보고서 여러분들은 판단을 한번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요 원리 갖고 이제 그 자식 수를 잡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참고를 해야 될 게 이런 공방이 있거나, 공방을 만나거나 이렇게 천을 만나면은 기본적으로 요 자식성이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 원래는 여자아이라 그러면 남자아이가 되고, 원래 남자아이라 그러면은 여자아이로 바뀐다는 거. 공방이나 천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금 더 공부된 사람이면은 또 남녀를 구별할 때 강약으로 또 보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관살이 아주 약할 때는 여자아이로 보고, 이 많이 정관이라도 아주 힘이 있을 때는 남자아이로 보고, 그렇게. 이런 게 참 사주가 어렵다는 게 그런 거지. 딱 A는 A, B는 B 딱딱 떨어지면은 사주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그게 이제 변화를 잡아내는 게, 그야말로 이제 도사, 이제 구수라는 거지. 그 변화를 잡아낼 때 음양의 변화를 놓고서 팍 잡아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장재석 사주를 놓고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정의 경술, 기사 경호일 때 자식을 어떻게 잡아내는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혼인을 아신 분들은 좀 거의 똑같은 논리를 풀어내는 겁니다. 항상 우리 혼인에서도 어때요? 혼인군과 혼인성의 관계를, 군과 성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했잖아. 그 관련성이 있냐 없냐. 이 자식도 마찬가지다. 내 자식군과 자식성의 관련성. 그게 처음 출발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원래 자식궁은 경우가 내 자식궁이죠. 시주가 자식궁이죠. 그럼 자식성을 찾으니까, 일간이 기토니까, 해중에 갑이 있는 거 이러면 다 알잖아요. 해중에 갑이 있다는 거. 여기 이미 있고요. 그러면 기토를 빼서 갑목은 내가 정관이죠. 정관. 그지? 정관은 본래 이게 여자이잖아. 그지?
그지? 여자아이잖아. 그지? 예? 그런데 이게 일주가 이렇게 기사일주라 그러면은 해수가 이게 공망이 되거든요. 공망. 자, 공망. 이런 공망을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이 해가 공망이 되면 원래는 여자아이잖아. 공망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남자아이로 이게 이제 바뀐다는 거. 남자아이로 바뀐다. 그래서 요 해수를 남자아이로 봤다라고. 또 사실 또 갑이 힘이 있죠. 이미 갑을 생하니까. 자, 예? 그래서 이게 본래 장계석이가 첫 번째 아들은 친아들이 본래 난 아들은 한 명. 나머지 할 것은 없어요. 예? 여기서 재관이 같이 한 해라는 글자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합을 만나면 육합을 만나거나 간지 자합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더하기 1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원래 친아들 자식인데 천간에 정이 있는 거죠. 이게 내가 정의 자합을 했다는 거지. 천간 정과 해수의 임이 정임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합이 있으면은 또 자식 수에 더하기 1을 한다는 거예요. 더하기 1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계석은 내가 두 명의 아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이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술토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야. 술토에서. 그러면 장계석이가 남자잖아. 이게 급제 술토도 같은 토기 때문에 이게 또 남자라는 거지. 남자. 월주에 있기 때문에 남자 친구가 되죠. 친구. 그러면 이 정은 여기 술에서 나왔다는 거다. 그러면 이 남자 친구의 요 자식이라는 거지. 남자 친구에서 나간 정화라는 거지. 정의 자합을 했기 때문에 합한 것도 이 자식으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또 하나는 양아들로 한 명을 또 데려왔다는 거야. 이 양아들은 남자 친구의 자식이라는 거지. 합하니까 더하기 1을 한다는 거. 이런 것들 아주 그지 디테일하게 친아들 한 명과 양아들 한 명 이렇게 딱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개 이민 계묘가 있어. 이건 여자 사주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면 또 자식을 한번 찾아보자고. 자식. 항상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식 궁에 내가 계묘가 있는 거죠. 계묘. 그럼 자식 궁에 계묘고 요 인목도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죠. 그럼 이것도 자식. 이것도 이제 자식이 되죠. 자식인데 나머지 여기 재성이 안 보이잖아요. 이 안에 뭐 이게 식신이 자고 있는 재성은 식신으로 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개가 묘는 상관이니까 이게 누구의 상관은 기본적으로 여자의 음양이 다르니까 남자아이가 되겠죠. 남자아이. 그럼 인목은 식신이기 때문에 이건 여자아이가 되고, 자, 여자아이가 된다는 거. 자, 이거 이해됩니까? 여자아이가 된다라고. 여자아이가. 그러면은 이 숫자를 심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숫자가 먼저, 이게 여자아이인데, 일단 여자아이가 한 명이잖아. 한 명. 그지? 그러면 지지에 요 해가 인목을 이렇게 내가 생하잖아. 이것도 인목을 이렇게 생하잖아. 육합은 아주 힘이 세죠. 그지? 요거. 그럼 인목은 요 해수만 내가 당긴다는 거예요. 우리 육합은 탐합, 망충, 탐합, 망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때는 육합을 주로 얘기합니다. 탐합, 망충, 탐합, 망겁 그런 거 할 때. 그럼 요 인목은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해수만 신경 쓴다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한 명, 그럼 여기에 두 명 합을 하기 때문에 요게 세 명이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자아이가 세 명, 딸이 세 명이라는 거. 본래 한 명인데 합하면 더하기 1을 한다고 그랬잖아. 요거 더하기 1, 더하기 1. 그지? 이해되죠?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들 다섯 명. 이게 남자이잖아. 그래서 여기 요 개수가 묘목을 생해주죠. 개수가 묘목을. 예? 그럼 요거 본래 하나, 둘, 그지? 또 천간에 2면 또 요 묘를 생한다는 거예요. 둘. 당연히 개니까, 예? 세 개, 이게 네 개, 다섯 명. 그지? 그래서 아들은 다섯 명이라는 거지. 자, 천간의 임, 개, 요것들은 다 이제 상간을 생한다라고, 상간을. 자, 그래서 요 인목은 해해. 여기서 왜 이미 이거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잖아요. 요때 인목은 요것만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야. 딴 거는 신경 안 쓴다. 육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임은 개 쪽으로, 개를 생한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 그래서 아들 5명, 딸 3명.
그 중에 딸 한 명은 내가 이렇게 인이 합동하는 거예요. 요 해는 먼 곳이 되는 거예요. 먼 곳이 되고 외국도 되고 그러죠. 그래서 딸 한 명은 멀리 다른 사람한테 보냈다라고. 네. 내가 임인데 걔는 또 다른 여자가 되겠죠. 먼 곳으로 양자로 보냈다라고. 그 중에 딸 한 명.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어때요? 요런 이제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잡아내는지 그것만 딱 채고서 바로 응용을 또 바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명파 비기 자식 찾는 거 하나 중요한 그런 비법을 하나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활용하시고 명파를 제대로 공부하셔서 상담할 때 유용하게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 수고했습니다. 출간된 우리 맹파 그리고 육효 그 책 그 소개를 아마 간단하게 아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이 맹파명리 직업상법 신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맹파명리 직업상법 신해는 그 우리 실전맹조 사주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책은 그야말로 명파 명리를 어떻게 푸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직업이면 직업, 진로면 진로, 또 그 다음에 응기, 한 해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올해 직장을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럼 또 내년에 내가 직장을 잃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언제 돈을 벌고 언제 파지하는지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명파명리 직업상법 요 신해가 중국에 처음 이게 소개됐을 때 이 책이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펼쳐나간 그 책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명파명리를 초급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이 나오자 우리 한국에서도 막 그 인터넷에 떠도는 그 자료를 많은 돈을 주고서 번역을 해서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했던 그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이 책을 한국에 출간하자고 해서 이게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중국에서 현재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좋은 평을 받고 있고 그 수준 높은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명파명리가 굉장히 수준이 있구나. 수준이 있음을 아마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책이 이제 명파명리 간지오이죠. 간지오이. 이 간지오이는 그 명파명리의 그 기본적인 이론 체계라고 보면 됩니다. 처음 명파명리가 책이 출간됐을 때는 그 이론 체계가 조금은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명파명리 원저자가 이 작정을 하고서 출간한 책입니다. 명파명리 기본 이론 체계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합중형파는 물론이고 빈주, 주빈관계, 간지자하, 허와 실. 그 다음에 이 명파명리 간지오이는 간지의 상 잘 설명되어 있고, 또 간목 옆에 을목이 오면 좋은지 나쁜지, 또 지지에도 자옆에 축이 오면 좋은지 나쁜지 그걸 일목요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같이 한결같이 명파명리를 공부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명파명리 간지오이 책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다 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 책은 기본서로서 그냥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게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리진보라는 책이죠. 명리진보. 이 명리진보는 굉장히 이 명파명리 연구의 명파명리 연구의 가장 그 핵심이라 하면 됩니다.
이 단근업 선생이 처음에 이제 기존 명리를 공부하다가 명파 명리를 접하고서 이게 아마 탄사를 지른 명파 명리 우수성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이 우리 학급 명사 학급명 선생을 만나서 명파 명리 우수성을 확인하고서 본인이 아주 긴밀하게, 아주 심오하게 명파 명리를 연구한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명리 진보에는 기존 명리도 좀 들어가 있고, 그 명파 명리를 연구한 그 각고의 그 노력들이 이 책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 진보를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 그 사주 공부의 실전용이라 실전용 탁탁 찍어내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책을 내가 보면은 명파명리 간지의유는 기본 이론 체계의 책이고, 직업상법 신해와 명리 진보는 실전용이라고 보면 돼. 실전용. 아주 이게 잘 돼. 꼭 이런 명리 진보를 꼭 이런 구입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6호 책이 있는데 6호 경제 예측하기로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왕홍성 시인의 책을 제가 번역해서 출간한 겁니다. 시중에 많은 6호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 6호 책하고 이 왕홍성 시인 6호 경제 예측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 경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막내해서 주식이면 주식, 선물이면 선물, 내가 직원을 뽑아야 되는지, 내가 부동산을 사면 되겠는지, 가게를 어디서 점포를 하면 사업이 잘 되겠니? 또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또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지, 또 빌려준 돈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모든 것을 막내해서. 그래서 이 육효 경제학이 너무 쉽게 잘 돼 있어요. 육효의 기본 이론만 돼 있으면 쭉쭉 읽어가면서 바로 이해되는 게 육효 경제책입니다.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왕홍성이 생긴 육효 경제 예측학입니다. 꼭 여러분 이거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효 축일피용 하예비는 이 책은 우리가 사주를 보거나 육효로 점을 치면은 개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안 나온 개를 어떻게 화해하는지, 즉 어떻게 치유하는지, 어떻게 좋게 만드는지 그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막 부적을 쓰고 하잖아요. 또 부적을 쓰고 또 우리가 막 또 이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치유에 대한 화해에 대한 이 논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 책은 여러분들이 육효를 모르시는 분들도 화해, 어떻게 치유하는 그 원리만 여러분 꼭 이해하십시오. 그러면은 손님들이 사주가 왔을 때 막 올해 운세가 안 좋은데 이 운세를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 즉 흉을 길로 어떻게 화할 것인지 그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손에 잡힌 명황이 상하는 이제 2015년도에 출간된 겁니다. 이 책이 방대하네.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파 명리. 요거는 이제 조금 오래된 책이죠. 그럼 제가 이제 공부를 권장하는 것은 명파 명리 간지오이, 그 다음에 직업상법 신해, 명리진보 요 세 것만 꼭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육효 경제측학과 육효 치료병 하야비전 요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책들은 인터넷이나 대행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대행 서점이나 못 구할 때는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직접 구입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간단하게 책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